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쟁이 원소장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미국 시장 돌아간 꼬라지를 쭉 보다 보니 이 새끼가 페덱스가 교통사고를 세게 냈구나. 아주 디립 받아버렸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페덱스 마이너스 21%가 빠졌습니다. 네, 그 급락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IRA법을 발의를 하면서 현대차에다가 빅엿을 매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중심으로. 그런 거 내용 한번 좀 살펴보고, 최근에 현대차 수급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 투자권유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 아니에요.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이랑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투자 의사 결정 시기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미국 시장입니다. 차트. 어제 뭐 아래꼬리를 좀 달긴 했으나 꽤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날 이날 거래량이 한 번씩 뻥뻥 튀길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딴 거 아니에요. 얘네들 만긴 날입니다. 파생 만긴 날. 이날 3월달이고 잘못 꼈다. 3월이 며칠이었더라? 3월 18일. 이거 이날 21일이 아니라 18일. 매주 몇째 주입니까? 셋째 주죠. 셋째 주 금요일은 미국이 파생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 파생 만기 날이 어떤 변곡점의 역할을 이제 과거에 했었던가라고 봤을 때 뭐 크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던 적은 이때 정도, 6월 17일 정도이고, 뭐 나머지 것들에서는 뭐 크게 큰 의미를 둘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냥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거는 뭐 만기날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 뭐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좀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 저점대를 계속 그래도 높여가면서 요게 수렴을 좀 해줬더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좀 지지를 여기서 받아줬더라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걸 지금 일단 깨고 내려왔다.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안으로 돌려줘야 그래도, 예,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 페덱스가 폭락을 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경의 김현석 특파원님, 월스트리트 나온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저기 네이버에다가 김현석이 월스트리트 나온 치면은 나오는데, 쳐가지고 이거 항상 지게찾기 넣어놓고
매일 아침에 정도 가시면은 미국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이거만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페덱스가 죽을 써서 빠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페덱스로 인한 먹구름이 가득했다. 예, 지금 한 8월 말로 끝난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이 예측치에 비해서 꽤 많이 못 미쳤었고, 문제는 페덱스가 실적 부진 이후로 거시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래요. 예, 거시경제의 침체 가능성, 감히 거시경제를 페덱스가 운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인도분이 페덱스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께서 이래 내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에 난 매우 실망을 했는데, 미친놈이 지가 사장인데 뭘 마치 무슨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듯이 얘기를 하네. 이는 실제 우리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상황이다. 자기네 실적이 안 좋아진 거는 거시경제적 상황인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임박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날 월드뱅크가 각국의 공격적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이고 LA 항공파를 물동량이 겁나 줄었다. 지금 예전에 막 우리 저기 코로나 빡세고 이럴 때는 그 LA 롱비치항인가 뭐 거긴가 그 배들이 지금 거기다가 물건 갖다가 풀어놓으려고 줄들을 서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기사들이 지금 일을 안 해가지고 좀 더 실업수당 받아 드신다고 일을 안 해가지고 물류난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아예 물동량 자체가 줄어버렸다는 통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페덱스의 부진은 단지 이 회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물류를 대신하는 곳이 페덱스죠.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특별사인 건 인정. 그리고 화물기도 굉장히 많이 띄우죠. 페덱스가. 예, 화물기 거의 글로벌 탑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화물기 많이 띄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고부가 가치 경제를 반영을. 그렇죠. 우리 반도체라든지 각종 뭐 바이오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행기로 실어다 달라잖아요. 그걸 컨테이너 배에다 실어가지고 막 2달씩 막 배 띄우고 이럴 수가 없지요. 비행기로 실어다 나르다 보니까 이제 화물기도 많이 띄우고 하는 회사 사장님이 지금 고객이 없어. 주문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럼 뭐야? 니네 고부가 가치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페덱스 대표이사의 워딩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990년대 연준 의장님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이 아저씨가 미국 경제 상황을 점검할 때 페덱스 대표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잣대. 오마이 갓입니다.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놨대요. 2007년도 기사를 이렇게 따왔네. 패드의 체어맨 앨런 그린스펀의 뭐 위클리 토크는 이 저기 페덱스 대표이사 뭐 프레드 스미스랑 거시기 했다 막 이러면서 써놨네요. 네, 아무튼 페덱스 이래서 얼마큼 빠졌냐 도대체 20몇 프로 빠졌다고 하는데 차트를 보면 이럽니다. 오마이 갓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 일봉으로 보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예, 너무 밑에 찍혀 있으니까 차트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쵸? 거래도 많이 터졌고 오마이갓 하면서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한번 막 갭으로 말도 안 되게 기스를 내버린 거잖아요. 어찌됐건 2000 뭐 지금 거의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 언제야? 예, 코로나 시즌 그때 언저리 그때는 하긴 뭐 그때는 이때니까 이때보다 이제 돈 풀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기스 내면은 이렇게 갭으로 대형주가 기스 내가지고 한동안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똥 쌌었던 사례 중에 가장 거시기 한 게 뭐가 있어요. 유명한 게 넷플릭스가 이런 식의 갭으로 한 번씩 피똥을 싸고 나가지고는요 회복이 안 돼요. 진짜 미국 주식들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이게 뭐 지금 한두 푼 하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얼마야 페덱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57조짜리 회사인데 57조짜리 회사가 저렇게 기스가 내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 보통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앞서 그 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산업의 그 어떻게 보면 카나리아? 단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합니까? 그런 새처럼 조기 경보를 날리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 있으니, 근데 경기가 침체라는 거는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사, 뭐 경제활동도 둔화가 돼 이렇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물가가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그래 우리 물가도 밀리고 뭐 지금 다 죽겠다 하니까 니네들이 설마 금리를 또 그렇게 미친듯이 올릴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연준 스피커들은 일단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베피 75를 올리냐 100을 올리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는데 올해 10년물 수익률이 3.75에 달하고 내년에는 4%까지, 국고채가 완전 그냥 생 무이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저렇게 높다라는 거는 말도 안 하죠. 우리 집 강아지가 왜 이렇게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예, 개 짖는 소리는 예,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겁나 힘드니까 연준의 공격적 긴축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BPP 인상 바람을 좀 뺐을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페덱스 같은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면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다음 주에 가가지고 과연 연준이 여기다가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일단 3.87이 나오고 있고요. 2년물 금리입니다. 정책 금리를 반영을 한다는, 경기를 반영한다는 10년물 금리 3.45. 지금 뭐 금리 역전된 지 꽤 됐죠. 금리 역전 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금리 역전 한번 나고 나면은 그게 금세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즉 그냥 경기 침체예요. 예, 인정을 하자고요. 경기가 안 좋다. 예, 우리나라 채권금리, 자 미국이 2년물이 지금 3.87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가지고 보는 게 이제 3년물 정도인데 3.77이 나옵니다. 와, 씨. 한국 채권 사겠어요? 미국 채권 사겠어요? 한국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안 망하지만 전 세계 그냥 그 다른 나라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매력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예, 미국 채권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77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3.77. 자, 그 10년물, 국고채 10년물은 3.77. 오마이 갓입니다. 예, 지금 딱 붙었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만약에 금리 역전이 고착화가 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들도 그렇고
꽤 골 때려지는 겁니다. 예. 슬픈 거예요. 그러면 단기물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은 모습들. 총체적 난국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풀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도 다시 빨리 떨어져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 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다행? 좀 애매한데, 하여튼 좀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신호가 나온 게 이거인데, 환율이죠. 근데 이걸로 보지 말고 저걸로 보자. 이거는 우리나라 정기장이고 역외 환율을 보자고요. 이걸로 봐야 되겠죠. 자, 맞나? 다시. 맞아, 3.88이었었는데 3.85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단 역외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3원 정도 더 빠졌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 환율 보시면은, 이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분봉 보시면, 분봉 안 나오냐? 10분봉. 아이씨, 잠깐만요. 분봉이 안 나와? 1분 틱만 제공한다고? 잠깐만요. 이거 자, 이건데요. 3시 넘어가면서부터 어제 막 쏟아져 내렸어요. 워낙 강세로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요거에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외화 안정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기 상가집 가셨다가 미국 들렸다가 캐나다 들렸다가 귀국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영국에 상가집 가셨다가, 근데 그 돌리면서 일단은 미국 대통령 만나고, 일본 총리도 지금 만나네 마네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나올 법한 의제가 이거랍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구나. 어제 낮에, 그 오후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공통의 관심사였고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잘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공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일즈 외교 가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가서 열심히 제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뭐 리튬, 코발트, 니켈, 그러니까 2차전 핵심 건물이 풍부하게 외장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다이렉트로 쏘겠죠. 미국으로. 뭐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이라든지 SK 온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주겠죠. 이렇다. 제발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일단은 이제 거시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국내 종목들 중에서 잘 버티는 게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그쵸? 잘 버티죠? 짱짱하게.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원웨이로 그냥 땡겨버리고 계속 땡기죠. 외국인 보유율 계속 늘어나죠. 언제부터야? 7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달에 저점 잡고 요거 땡기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원웨이를 땡기고 있죠. 거의 안 팔아요. 계속 사요. 매일 사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야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계속 사 들어가는데, IRA법 그때 얘기 나오고 나가지고 출렁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죠. 그때 그게 되게 악재다. 누가 그러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현대차를 아이오닉을 사겠냐. 저기 지난달에 팔았던 가격보다 900만원 1000만원이 더 비싸졌는데 누가 사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잘 버텨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IRA 법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다. 근데 그 동네가 다 막 이런 조지아 뭐 이런데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같은 데인데 여긴 또 뭐 조지아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현대차의 계획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IRA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복잡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전기차 투자 규모 자체를 혹시나 줄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현지 조지아주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조지사가 이 브라이언 캠프라는 분인데 진짜 파이팅하게 생기셨어요. 예절하게 생겼죠. 씩씩하게. 이분이 공화당 분이세요. 공화당 분이신데 일을 가는 거죠. 바이든 때려잡으니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가 조지아주가 지역구 의원도 공화당이래요. 근데 라팔 원호? 잠깐만, 이 사람은 어디야? 지역구가 라팔 원호군 지역구가 어디야? 조지아주인데 민주당이 버디 카터는 상원이죠. 상원하고는 뭐 다르긴 하지만 버디 카터 의원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쳐볼까? 플레임으로? 짠, 나오나요? 조지아주네. 상원 하원이 당이 다르네요. 같은 지역구에서. 아무튼 겁나 욕을 쏟아부었답니다.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맹비난 하는 게 맞죠. 조지아주. 그래서 지금 뭐 정 회장님 굉장히 열심히 파이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윤통령님이 바이든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가. 하여튼 현대차 굉장히 짱짱하고 현대차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7월달부터 원웨이로 샀다라고 했잖아요. 7월달부터 원웨이로 사 들어가는데 7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순매수 상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서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라리 지수가 이제 본격 반등이 나왔을 때가 7월 10 언제라 보고 7월 12일 15일 뭐 중순 그 정도라고 봅시다. 12, 15 그 요가 때까지 이때까지 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방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또 계속 가죠. 원웨이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미포, 솔루션, LG화학, 모비스 같은 것들인데 자 현대에너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빠지기 이것도 그 힘을 못 쓰기도 했지만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팔았고요. 근데 이거를 시장 빠지는 기간 동안에 올라갈 때야 뭐 다 사서 올라간다 치지만 빠지는 게 8월 16일부터 해가지고 보자고요. 본격적 조정 나왔을 때 8월 16일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현대차 똑같아요. 1, 2, 3, 4, 5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계속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장이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샀고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빠지도 않았다. 시장이랑 무관하게 원웨이로 갔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냥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 들어오는 거
그냥 그거 그냥 같이. 근데 사 들어오는데 대신에 그게 뭐 바닥권에서 막 빠지는데 사는 거 말고 우상향하고 돌리고 차트 돌리고 있는데 사는 거는 그냥 가나봐요. 시장이랑 무관하게 계속 사대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고, 이 두 기업의 특징은 예, 미국 진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적극적인 회사라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결론 뭐냐면은 외국인들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지금 환율이 뭐 지랄이 나건 어찌 나건 사는 거는 계속 산다. 그냥 시장에 대해서 들어온다는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대차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큰 종목들이니까 그냥 시장 전체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자. 자, 그리고 기타 눈여겨볼 만한 기사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띄워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 14의 LTPO OLED 10월 달부터 양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LTPO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다 갖다 대요. 이 디스플레이가 그 아이폰 14 이제 최상위 모델들 있잖아요. 맥스 모델, 그러니까 프로 모델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LGD는 이 모델 말고 이거보다 이제 단계가 낮은 모델 14긴 하지만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중저가 보급형 모델, 중저가도 아니지, 비싸긴 되게 비싸. 그냥 보급형이라 합시다. 보급형 모델은 LG께 들어가는데 이 고가 라인에는 삼성 걸로 다 발라버렸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갈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살려면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잖아.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상장이잖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BH 막 들이다 사고 그랬던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뒷판 기판을 대는 회사니까 들이다 사고 했었던 건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10월 달부터 양산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물량 나눠먹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 혹시나 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주가 빠놓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양산 가능성 기사가 이게 지금 딜렉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확산이 되거나 하면은 예, 아마도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수율이 잘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그래도 바닥 다지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은 여기 정도 하도록 하고요. 미국 현지에서 발표하는 현대차 IRA법. 자,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음 주 FOMC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